저희 협회에서 인사말을 드리고 축사를 듣는 게 순서지만 또 축사하시는 분들 중에 시간 관계상 좀 바쁜 분들이 계셔서 축사를 먼저 듣고 회장님께서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언론노조 위원장입니다. 여러 언론계 선배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가 벌써 20년이나 됐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동안 대한민국 언론 개혁을 위해서 힘차게 목소리 내주시고 또 여러 의제들을 선도적으로 제기해 오신 노력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응원의 말씀 이 자리에 들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꼭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 뉴스 보시면 이제 미국 중간 선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트럼프의 귀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널리즘 영역에 종사하는 많은 언론인들이 트럼프의 귀환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정상적인 저널리즘 활동을 가장 강력하게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공격한 정치인이 트럼프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고유명사처럼 돼버린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뉴욕타임스, CNN을 포함한 미국의 유수 언론들을 페이크 뉴스로 공격했던 트럼프의 언급에서 시작됐습니다. 언론개혁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은 여야 거대 정당 모두 이런 가짜뉴스라는 정치적 수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때로는 그것이 언론개혁인 양 포장되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고 이 자리에서 다시 짚어본다면 결코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때도 언론노조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러나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에 언론노조가 원칙을 굽히고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명명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방치했더라면 그 무기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가장 잘 활용됐을 것입니다. 저는 저널리즘의 영역은 여야를 넘어서 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바라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인터넷 기자협회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향후에 윤석열 정부가 실행하고자 하는 언론 탄압 또 언론 통제의 그 방식에 어떻게 저항하는 것이 우리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가장 강력하게 언론 개혁을 실현하는 길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 기자협회 창립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축사는 한국 기자협회장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국 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인터넷 기자협회 창립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상자 여러분께 또 마음 모아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20년이면 사람으로 치면 성년인데요. 제가 20년 전에 2002년 굉장히 격동의 시기였죠. 그 당시에
경기도 양주군 광정면에서 두 여중생이 길을 가다가 참변을 당합니다. 이른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그 현장 취재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현장에서 또 이 소파 전 그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불합리함을 또 지적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쏟아내고 현장에서 미군 부대 앞에서 여러 시민들이 항의도 하고 촛불 집회도 하고 그런 현장에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인터넷 기자들의 활약상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봤고 그 열정과 폐기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불행하게도 10월 29일 날 12구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한국기자협회는 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재난보도 준칙을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인터넷 매체의 기자들의 여러 가지 정말 냉철하고 또 차분한 보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이 이 준칙을 지키는 모습에 상당히 좀 저희가 고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 신문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면 저는 두 분이 떠오릅니다. 16세기의 학자죠. 조광조와 남명조식이 떠오르는데요. 인터넷 신문은 개혁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 매체가 마찬가지죠. 그리고 비판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광조의 어떤 개혁 정신과 남명조식의 상소문을 여러 차례 올리면서 정말 임금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그 조식의 비판 정신, 그것이 오늘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뉴스통신진흥회 김주원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우선 20주년 그러면 20주년을 맞은 인터넷 기자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자리가 꽉 찼는데요. 인터넷 기자협회의 약자가 인기업이죠. 인기업. 역시 인기가 있는 협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꽉 차가지고 진짜 20주년 동안 해온 일 못지않게 또 앞으로 인터넷 기자협회가 헤쳐나갈 그런 과제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기자협회가 20년 동안 쌓아올린 처음 출발할 때보다에 비해서 20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매체 환경, 많은 나라의 매체 환경은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처음 초창기 인터넷 기자협회 창립될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 기자, 인터넷 매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그 신문, 방송이라는 주류 매체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그런 매체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인터넷 매체가 어떤 주류 매체로서 상당히 성장했고 그 밑바탕에는 인터넷 기자협회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잘 아는 것처럼 기존 신문방송 앞서서 우리 언론노조위원장과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른바 그런 과거에는 주류 매체로 불리던 그런 매체들의 영향력은 계속 축소됐고 앞으로도 더욱 축소될 것이 자명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신문과 방송을 말할 때는 주류 매체라기보다도 그냥 레거시 미디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다른 매체들을 포함한 인터넷 매체는 오히려 주요 매체로서 우리 미디어 환경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인터넷 매체뿐이 아니고 이른바 외국의 플랫폼입니다만은 너튜브라든지 아니면 얼굴책이라든지 하는 그런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모쪼록 인터넷 기자협회가 앞으로도 우리 미디어 환경을 주도해서 끌어나갈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인터넷 기자협회, 인터넷 매체, 특히 인터넷 매체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기자협회 우리 김철관 회장 보면은 그동안 인터넷 기자협회 지도부가 바뀌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오랫동안 인터넷 기자협회를 이끌면서 해왔던 지금까지의 성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 우리 용화대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정식으로 등록해가지고 출입해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 인터넷 기자들의 어떤 권익이나 취재 여건 향상에 상당히 노력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은 취재환경 개선과 함께 권익 향상을 위한 것들이 과거 20년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터넷 기자협회에서는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미디어 관련 것들, 인터넷 실명제라든지 아니면 군소 인터넷 매체를 폐간할 수 있었던 위헌 방지가 나왔죠. 그런 여러 가지 언론 개혁, 언론의 활동을 제한해왔던 그러한 나쁜 법률이나 제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의 가짜뉴스 문제가 아까도 지적이 났습니다만은 가짜뉴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언론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김철관 회장께서는 그 언론개혁 운동에 누구라도 앞장서 나온 그런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디어 환경 속에서 특히 언론을 어떻게 올바르게 진정으로 민주주의에 복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언론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 회원뿐이 아니라 우리 김철관 회장뿐이 아니라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 전체 회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자 상이 벌써 올해만으로도 11회째 받았고 올해는 참언론상인가요? 참언론상에 우리 박용대 기자가 이제 받게 됐고 더 탐사라는 유튜브 유튜브라기보다도 저는 너튜브로 봅니다. 유튜브 매체에 활동하는 기자가 참언론상을 받게 되었고 또 1인 미디어상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기자 단체나 언론 단체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명칭을 가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디어 환경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 상을 준다는 것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터넷 기자상 받으신 분들께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자협회가 지금 현재까지 20년이 흘러서 성인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20년 아니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융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 건물에 계시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서한수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급하게 내년도 예산안 논의 때문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하셔서 이 자리에서는 이희용 언론재단 정책본부장님께서 축사를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이희용입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미디어 분야를 비교적 오랫동안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협회나 언론노조나 또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의 이제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가까운 자리에서 인터넷 기자협회의 도전과 응전이랄까요? 그리고 어디가 시련이 있었죠. 시련과 극복 과정이라든가 좌절, 분투 이런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앞에서 김주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 출입 문제라든가 인터넷 실명제 문제라든가 특히 5인 미만의 인터넷 매체 등록을 불허하는 이런 결정에 대한 위헌 소송 투쟁이라든가 정말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서 획기적인 그런 분투, 성과, 노력을 일궈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려운 과정을 이끌어 주신 김철관 회장님 비롯한 인터넷 기자협회 집행부 그리고 전체 회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는 20년 된 거를 기념하고 축하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암울한 전망이 더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자협회 앞으로의 20년이 훨씬 더 험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보는데요. 거기에는 언론계 일원인 저 개인도 마찬가지고 언론진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 언론진흥재단의 그 책임도 크다고 생각해서 소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인터넷 기자협회가 모든 인터넷 매체 종사자들을 아우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인터넷 매체 또 사업자단체, 기자단체가 이 기존의 신문방송들의 단체와는 좀 다르게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넷 매체의 기자들의 권익, 또 자율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인터넷 기자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노력과 역할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기자협회는 그동안 기득권 매체들에 대한 기독교 매체들의 공격과 견제 또 인터넷 매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언론, 대한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또 정도를 거리면서 하다 보니까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가 더 어려운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살 생일 자칫날에 덕담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 더 나은 세상, 새로운 시대를 힘과 뜻을 모으면 만들 수 있다라는 신념이 인터넷 기자협회 회원 여러분들한테는 다 가슴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앞으로 새로운 20년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을 기대하고 당부하고 저도 조그만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희용 동영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길게 말씀하셨는데
언론 지원을 하는 언론재단 지원기구에 계시니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회원들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아우르지 못하는 인터넷 기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선배님 항상 큰형님처럼 계시는 선배님이십니다. 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일용 상임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 사고 현장을 참사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기자들이 같이 그 취재를 나갔는데 그 어떤 기자가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 질문을 하다가 그 옆에 있는 무슨 경호원들인지 뭐더라도 끌려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도 지금 괜찮은 기자가 있구나. 이게 누굴까 하고 상당히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 회원이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 아직도 좀 살아있구나.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새같이 언론이나 기자들이 그 욕을 얻어먹는데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에서는 이렇게 원래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 인터넷 기자협회하고는 한 20년 가까이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자협회를 생각하면 과거 20년 동안에 그 두 가지가 대단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남북 언론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언론 개혁 운동에 대단히 열심히 투신하는 걸 봤습니다. 같이 그 언론 교류에 나서고 또 언론 개혁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했던 몇 년 전 일들이 참 이제는 아련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몇십 년 전 일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그런 것이 또 이렇게 많이 죽어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가 다시 한번 생동하게 아주 활발하게 다시 한번 추진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제언이랄까 그걸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거창한 언론 개혁 운동이 아니고 우리가 기사를 쓸 때 용어를 좀 정확하게 적확하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있었던 참사 놓고서도 이태원 참사로 표기를 하자, 12구 참사로 표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권, 저는 윤석열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그런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도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태안 앞바다에서 무슨 유조선 사고가 있었을 그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왜 피해자를 갖다가 막 피해를 입은 사람을 부과시켜서 이 이름을 짓는가? 가해를 한 사람을 갖다가 이름을 붙여줘야지 이게 사람들이 또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좀 알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한때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나 윤석열 정권에서 이 일을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사고인데 굳이 거기서 무슨 이태원 참사라든가 12구 참사 뭐 이렇게 그래서 뭐가 있겠는가. 윤석열 정권의 참사, 줄여서 윤정권 참사라고 하든가 윤석열 참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 제언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 용어를 갖다 보면 우리가 대단히 잘못 쓰고 있는 것이 많아요. 우리 지금 이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도 많이 와서 보셨을 텐데 북쪽에서 무엇을 쐈다면 이건 도발입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하면서 쓴 것인지. 그리고는 뭐 여러분도 그걸 보셨겠습니다만 왜 이 어지러운 세상에 그저 자꾸 그렇게 쐈었냐 이놈식 나에게 지랄 별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까지도 달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쏘게 됐는가를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쏜다고 도발한다고 이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만 기사를 쓰고 있으니 그렇게 되겠습니까? 도발이란 말 좀 제발 좀 신중하게 쓰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보수란 말 있잖아요. 맨 보수 진보입니다. 딱 그래서 그것도 제가 옛사람한테 비하를 했습니다만 예전에 세월호 참사 있었을 때 그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와서 무슨 통닭 치킨하고 피자인가 갖다 놓고 자기들 말로 폭식투쟁인가 뭐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당시 기사를 여러분들 기억을 할 겁니다. 보수단체가 와서 그런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보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내가 이런 자리에 법적인 자리에서 참 말을 그렇습니다. 그거 미친 짓이죠. 미친놈들입니다. 그리고 기사에다가 미친놈이라고 쓰기는 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고민을 해서 써야지. 그걸 갖다가 보수단체가 와서 이렇게 시위를 했다고 하면 보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발 좀 그 보수 진보 좀 가려서 쓰십시오. 예. 아까 제가 아리언어다가라고 했는데 뭐 오늘 하여튼 축사를 드리면서 우리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가 그 아련한 기억들을 다시 대단히 생동하게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축사에 가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용성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용성입니다. 먼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2002년에 창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신문 인터넷기자협회 그 슬로건을 보니까 인터넷 언론이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2002년에 이제 그런 여론들이 있었죠. 인터넷 언론으로 그 언론이 세대 기초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전망들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때 이제 인터넷 기자협회가 창립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인터넷 기자협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뭐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법 재개정을 통해서 인터넷 언론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또 기자실 개혁을 통해서 인터넷 기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한 것을 제가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하는 이제 민원연이 시민 언론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인터넷 기자협회는 시민과 언론의 어떤 접점, 또 중간지대 뭐 그런 의미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장님이 하실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시민 언론의 활성화 이런 표현이 있던데 아마 같은 맥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기자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포털 뉴스 개혁, 그 부분에도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뭐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포털 뉴스의 어떤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그런 기관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그러해 왔지만 인터넷 기자협회가 앞으로도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이 이제 제대로 이행되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론 개혁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준비된 축사는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언론연대 최성주 대표님 그리고 윤순애 미디어 기용연대 대표님을 비롯해서 더 많은 외빈들이 계시는데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20년 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하나 잊어먹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서인데 제가 잊어서 먹었습니다. 예, 축사를 해주셨으니까 이 축사에 답하는 인사말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광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협회 이제 창립이 한 20주년이죠.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좀 하려고 했었는데 좀 조촐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내빈 또 우리 수상자들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156명의) 이제 청소년, 시민, 청년이 목숨을 앗아간 우리 비극적 인터넷 참사 이후에 사회적으로 슬픈 분위기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행사를 취소해야 할까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달 전에 그렇지만 정해놓은 것들을 생각하면 회원사들이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조촐하게라도 이렇게 연기한 건 적당치 않다. 그래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협회는 그래서 내빈 초청을 하거나 뭐 대통령 또 뭐 국회의장 이런 축한도 화환도 왔고 또 내용으로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 왔었는데 이런 것도 다 일단 연락을 하고 그냥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이번 이태원 참사의 그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년이면 또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2번 정도 이제 변한 시간이죠. 이렇게 창립 20주년을 이렇게 축하하러 오신 네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가 2002년이죠. 말미가. 그때 아까 우리 김동훈 기자협회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한겨레 신문 기자였잖아요. 그 당시 이제 아마 초년 기자였을 거예요. 그때 동부천에서 이렇게 함께 인상적으로 남아요. 우리도 그가 있었으니까요. 한겨레 신문 기자로서 협회장이 저렇게 지금 협회장이지만 취재라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도선 미선양 압사 사건이 미국 장갑차인지 그렇게 압사가 됐었는데 이걸 이제 이슈화를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그 이슈화를 촛불 시위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죠. 그 당시는 이 사회는 사람의 죽음보다도 그 당시는 우리가 상위에 올라가냐냐 월드컵에 뭐 미쳐 있었죠. 그냥 뭐 한번에서 뭐 미쳤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회 한켠에서는 그런 비극적 사건들이 사람이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생명이 어린 꽃다운 나이에 그런 여중생이 압사한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때 이제 초창기였죠. 그래서 인터넷 기자 언론들이 대여적으로 나가서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끝나고 9월 28일, 2002년 9월 28일 창립한 단체가 바로 우리 오늘 20주를 맞는 인터넷 기자협회입니다. 그래서 장이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좀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죠. 아까 이야기했던 뭐 실명제 이런 것 때도 문제 있었고, 또 5인 이상으로 올리다가 신법법 개정 시행령을 하려다가 헌법소원으로 싸워서 이겼고, 또 청와대 인터넷 기자협회는 뭐 이렇게 좌파 단체도 아니고 이명박 청와대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단체에서 빼버렸죠. 이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다 열거해봤자 우리 자랑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정권,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까지 20년을 오다 보니까 그 정권이 지금 이제 그 6대 정부를 거쳐서 지금 20주년이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오늘 정말 11일째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그냥 항상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좀 한마음이 그지였고 비통하고 슬픔 또한 제 마음속에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리 이웃과 아직 꽃 피우지 못한 우리 어린 청년들이 마음에 들떠 이태원을 가서 한려인 축제를 좀 즐기려다가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156명의 희생자들을 통해서 과연 국가는 왜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지 이걸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이태원 참사는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실하고 정확하고 진실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에서 이 언론의 행태들을 보니 그냥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보도에 있어서 그 당시 기레기란 말이 있었는데 기레기가 떠올 만큼 그냥 해도 너무한 보도들이 난무했습니다. 물론 언론 아까 우리 이용성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민원정 모니터에도 그대로 나왔던 걸 보니까 제와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이번 참사 한번 다시 한번 언론인들이 되새겨보시고 한번 미쳐게 보면 일부 언론은 무분별한 선정성 보도를 했고 또 자극적인 이게 뭐 다 먹고 있는 거 얼굴까지 하고 이런 것을 갖고 아유 참 현장 영상과 사진 반복 사용하고 주장과 어떤 유언비어들 그대로 대안없이 여과 없이 그냥 보도해버려요. 인용 보도.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출처조차도 없이 병정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이 속보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참사의 원인 규정을 가로막는 무리한 억측과 마녀사장식 희생양 찾기 보도로 아마 이번 참사보도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사 보도에 있어서 기자들이 사회의 책임을 방기한 보도로 인해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언론인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보도에 있어서 정말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언론인으로서 보도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싶고요. 지난 2014년 4월 16일이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이후 기자들에게 기자 쓰레기라는 기레기라는 그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해 5개월 만에 그 당시 여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밑에 자리죠. 그래서 이 건물 프리센터에서 저희 협회는 물론이고 여기 기자협회장이 있습니다. 기자협회, 방송협회, 신협회 등 그때 박종일 회장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기자협회가 15개 언론계 단체들이 그때 신문협회 사람들 조선일보 사장이었고 뭐 또
방송협회 사장은 MBC 사장이 그랬어요. 그 당시 다 모였어요. 그 당시 막 6.25 나니까 다 모여서 재난보도국 준칙을 이제 기자협회하고 5개 단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이제 나도 확인하고 인터넷에 좀 맞지 않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걸 참여해서 우리가 해야겠다 해서 서명식을 합니다. 이렇게 단체가. 이 모든 대표들이 와서 저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재난이나 참사 보도에 있어 언론 보도 형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언론인들은 그때 만들어 놓은 재난보도 준칙이라도 한 번에다 읽어보고 숙지해서 지금 이후 보도로 참사 보도를 할 때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회가 올해 이제 아까 참 20주년을 이야기했는데 인터넷 기자들의 권익보호와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출범한 2022년 9월 28일 그 천mam을 그대로 지켜가겠습니다. 인터넷 기자들의 권익 향상과 시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론개혁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민 언론의 아까 활성화, 1인 미디어와 연대 강화, 그리고 포털 뉴스 포털 독과점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이 가짜 뉴스 문제에도 힘써야 됩니다. 한국 기자협회와 전국 언론노동조, 한국 PD연합회 등과 함께한 6.1 언론본부가 있습니다. 아까 상인 대표가 인사를 했었는데 그 남북 언론 어려울 때일수록 남북 언론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는 걸 노력해야 됩니다. 언론이란 추진하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누가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언론 사업은 계속해서 그래서 엊그제 우리 표한수 이사장님이나 우리 이용 언론재단 아까 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좀 그래도 후원을 해주니까 엊그제 그런 토론을 하니까 득달같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또 많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평화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축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한수 언론재단 이사장님 대신해서 이용 경영 이사님 또 언론 자유와 사회 책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김동원 기자회장 참 존경합니다. 또 언론 공공성과 언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윤장현 언론노조 위원장님 정말 제가 존경한 오늘 몇 분을 축사를 하게 됐는데 이 군단 독재 시절에 보도 지침을 폭로해서 옥고에 가고 그분 지금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아까 김주원 이사장 이야기했었는데 연합뉴스요. 이분 여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사해서 고맙습니다. 또 항상 아까 통일언론 또 후배들을 위해서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고 통일언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신 우리 정일홍 연합뉴스 대기자 그리고 지금은 퇴직하셔서 유료 언론부문 상임대표를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은 참언론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민원연이죠. 여기에 우리 이용성 교수님께서 이사 겸 아까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오늘 축사를 못하게 축사가 좀 너무 많아서 못했었는데 우리 임순애 기독교연대 대표님과 최성주 언론연대 대표님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참언론상을 수상하신 여러분이 있죠. 그 중에 우리 더탐사 우리 박태영 기자님 이런 지금 RTV 이사장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참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또 더탐사까지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MBC 기자로도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정론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박태영 기자님 그리고 인터넷 특별상을 우리 받은 우리 그 언론재단 조대근 팀장님 또 참 훌륭한 후배인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자회견이나 조선일보 앞에서 뭐 기자회견 할 때 항상 와서 그대로 시험중계에서 하면서 했던 1인 미디어 빨간아재 이름을 바꾸신데 제가 생각을 못합니다만 어쨌든 정말 이게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보다 몇 배, 몇 천 배 훌륭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발전할 건데 정말 오늘 상 축하드리고요. 우리 또 정원호 부청장님은 이 앞전 지자체 선거에서 정체가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치행정을 잘해서 이번에도 재선했습니다. 다른 데 더불어민주당 다 싹쓸이 내고 그랬는데도 정말 그래서 이 기자회견이 나도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정말 훌륭해요. 의원들이 또 오늘 이 지방자치 상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천준호 의원이라든지 용혜원 의원은 오늘 의정이 지금 바쁜가 봅니다. 뭐 국정감사 뭐 이걸 해서 그래서 영상으로 수상 소감을 보내왔는데 어쨌든 그분들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래가 한 분을 한 사람은 소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용일 민족20의 편집국장인데요. 이분은 정말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 병씩 맞지는 얼마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정말 이분이 보이지만 물론 유족들이 와서 지금 상을 받겠지만 이분에게도 하늘나라에서 이 상 받은 상을 주는 이 모습들이 그분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같이 만나더라도 정말 따뜻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영면에 들어서 여기를 초대하지 못한 점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거쳐서 이렇게 제가 대사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인터넷 기자협회는 작지만 정말 정론을 위해서 또 어린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또 젠더들을 위해서 정말 뜻있는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김주현 우리 좀 원로죠. 지금은 원로인데 이렇게 와서 다리도 불편하신데 오시는 김주현 우리 연합뉴스 진흥재단 진흥회 뉴스통신 진흥회 이사장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말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장님께서 유튜브 참사를 겪으면서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20주년을 맞으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20년 동안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짤막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네,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 잠시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대웅 이사장님, 조대근 팀장님, 유튜버 빨간아재, 그리고 고 정용일 전 한국20 편집국장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정면님, 천진호 의원, 용해의원실에서 대신 받아주실 보좌관님들, 그 다음에 정원호 성동구청장님, 김동환 논평부의 의장님, 국방부 하충수 주무관님. 네. 자, 수상자들 내려주시고요. 자, 회장님께서 가운데 자리를 잡아주시면 수상자분들께서 위치를 차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상표를 드릴 테니까요. 이따 다시 확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대건 팀장님, 그리고 천준호 의원실에 가서 주시고. 정원호 구청장님 뒤에 한 5분 정도는 뒤에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의장 카메라분들 자꾸 뒤에 좀 나와주시죠. 뒤에 좀 자리 잡고 있으니까는 뒤로 좀 나오셔야 돼요. 찍고 빠져주세요 그러면. 네, 찍고. 네. 저기서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좀 더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던진 앞으로 해야 된다. 아 지금 안 사장입니다. 네, 사장님. 네, 사장님.
하겠습니다. 하나, 네. 한번 갈게요. 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저희 뒤에서도 빠지고 한 번 더 네, 네. 찍을게요. 여기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지금부터 2022년 한국인터넷 기자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관련 일정 때문에 되게 바쁘시다고 하셔서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른 순서들을 조금 접어두고 먼저 지방자치 행정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상 정원호 서울시 성동구청장님이십니다. (2022) 한국인터넷기자상 지방자치 행정상 정원호 성동구청장. 귀하는 우수한 공공행정 및 민원서비스 혁신, 지역사회 혁신, 지방정부 우수정책 개발, 자치분권 실현, 재난관리, 어린이 안전 등 지방자치 행정의 전국적 모범으로 그 공로가 매우 크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네. 하나, 둘, 셋.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은 네, 오늘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신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표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크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022 한국인터넷기자상 시상식 본래 궤도로 들어와서 저희가 나눠드린 순서지에 따라서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기자상 죄송합니다. 앞으로까지 가요? 죄송합니다. 한국인터넷기자상 참 언론상입니다. 박대용 재단법인 시민방송 이사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2022 한국인터넷기자상 참 언론상 박대용 기자, 재단법인 한국시민방송 이사장, 시민언론 더 탐사 기자. 귀하는 권력과 행정감시, 언론의 부패사슬 등 사회 모순을 파헤치는 정론 보도 및 재단법인 시민방송을 통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보고, 뉴스타파, 시민언론 더 탐사 등 탐사보도 활성화, 정보공개 청구 활동 등의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저 기념 촬영 하십시오. 네, 기념 촬영 다 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요. 네,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네, 팬분들이 아주 많으시군요.
잘생긴 얼굴이 나와요. 이쪽 하나, 둘, 셋. 그냥 그 이따 또 촬영을 이따가 하시고 수강 소감 좀. 자, 옆에 계신 분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네. 정말 말이 안 떨어질 정도로 너무 운에 넘치는 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참 언론이라는 말이 과연 저랑 어울리는 말일까요? 그렇고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한 언론계 활동을 해오신 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항상 제가 가장 지치고 쓰러지려고 한 순간마다 이런 상을 받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보고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좀 되돌아 생각해 보면 제가 부끄러운 기억도 있지만 그나마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던 게 주변 분들에게 기자 생활 제대로 한다는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쉬운 길보다는 옳은 길을 가려야 되고 또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으로,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진실, 그리고 사적 이익보다는 공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저는 저널리스트는 일기를 잘 쓰는 사람이 저널리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을 것. 그것이 제가 그동안 지켜온 가장 큰 저널리스트의 기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언론 더 탐사에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이렇게 일대 합류를 하게 됐는데, 우리 강진구 선배님을 만난 것이 제게는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일복이 터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상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바깥 생활하느라고 바쁘고 지쳐있는 남편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아내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시밭길을 걸을 때마다 제 주변에 항상 함께해준 김현익 사무국장 비롯해서 최영민 감독, 그리고 더 탐사 RTV 식구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제 손을 꼭 잡아주신 후원자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수상소감 좀 깁니다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치고 쓰러질 만한 최악의 순간들이 항상 제가 상 받는 날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RTV가 스칼라이프로 방송이 되고, 며칠 전에 스칼라이프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컨텐츠 경쟁력 1위를 달리고 있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재정 상황도 아주 개선된, 그리고 인력도 상당히 충원되고 있는 상태이죠. 텔레비전에서 물론 위성 방송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케이블로도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큰 문제죠. 하지만 TV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도 한번 퇴출 통보가 왔었는데, 퇴출을 시키려 했는데 수소를 해서 겨우 붙잡아놨는데 올해 다시 퇴출 통보가 왔습니다. 아마도 정권이 바뀌고 시민들의 성원이 이어지자 아마 내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의하러 간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TV로 방송하는 것, 그리고 한동훈 스토킹 사건 기자회견에서 제가 등장했다는, 물론 그 이유를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스칼라이프는 20년 전에 출범할 때 공익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RTV를 활용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RTV가 가장 어려울 때마다
가장 치명적인 선물을 안기곤 했습니다. 이렇게 10년 전 이명박 정권 재정 지원을 중단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퇴출 통보를 했습니다. 여타사에 있으면서도 압수수색도 여러 번 겪고 법무부 장관 취재로 후배 기자가 스토킹 외도당한 일까지 겪고 있는데 RTV에 대한 탄압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사적 생익학으로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마감히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인터넷 기자님들 그리고 김철관 기자님을 비롯해서 운영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터넷 기자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올해 한국인터넷 기자상 특별상입니다. 조대근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2022) 한국인터넷기자상 특별상 조대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연수팀장. 귀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근무하면서 남과 북의 동지성 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언론교육 활성화, 인터넷 언론인 연수교육 확대, 진흥 등 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력이 매우 크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대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기 앞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유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제가 10월 29일 참사 이튿날 무거운 마음으로 베트남 출장을 가게 됐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이 잡혀있던 거라 어쩔 수 없이 일요일 오전 비행기로 베트남을 갔었는데요. 그 베트남에 방문했던 인민일보, 그리고 베트남 국영통신사 VNA, 베트남 방송국인 VTV 등 여러 언론사와 언론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쪽에서 방문 기관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12구 참사에 대해서 애도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700km나 떨어져 있는 머나먼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파하고 애도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일 겁니다.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인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대안 제시일 것입니다. 인기업이 편을 높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철관 회장님과 인기업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립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에 또 특별상을 받게 되어서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인기업이 창립된 지
2002년에는 대한민국의 한일 월드컵이 열렸었고 그때 당시에 16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아주 뜻깊은 해였습니다.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보면 세월이 별로 안 지나간 것 같은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임기업은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많이 겪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과 기자실 개혁, 언론 피해 구제법 등 언론 관리법 재개정, 그리고 포털뉴스 규제법 등 많은 일들을 했었고 특히 남북 언론 교류에도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뚝심 있게 잘 이뤄 나갔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별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경제의 말씀으로 알고 상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 기자협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국회 각 상임위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어서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 인터넷 기자상 우수 의정상을 수상하시는 천준호 국회의원께서도 바쁘셔서 참석 못하셨는데요. 이분의 보좌관이시죠. 그 성세훈 보좌관께서 대리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성세훈 보좌관님. (2022) 한국인터넷기자상 우수 의정상 천준호 국회의원. 귀하는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청년 대책, 자치행정, 경찰 개혁, 국회의 민주적 운영 및 개혁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3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네, 천준호 국회의원, 천준호 의원님께서 관련 소감을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이따가 우수 의정상 같이 수상하시는 용혜인 의원님 영상과 같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진행 순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상 1인 미디어상입니다. 유튜버 빨간아재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자, 1인 미디어상은 올해 처음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1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역할들을 높게 평가해서 이 상을 만들었습니다. 2022 한국인터넷기자상 1인 미디어상 빨간아재 박효성님. 귀하는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를 운영하면서 정경심 전 교수,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 정치, 검찰, 언론 등 사회부패 카르텔 고발, 미디어 비평 활성화, 시민사회의 공론장 형성 등 1인 미디어 활동의 우수한 모범으로 그 공적이 크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예,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저한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미리 기사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전화 또는 문자로 축하를 받았는데 이렇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고 큰 상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기뻐하거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입에서 나오는 제 말이 면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표현이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 공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를 첫 번째 공적 사유로 꼽아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 부모와 자녀까지 가족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그리고 검찰은 여전히
오히려 더 포괄적입니다. 다만 성과가 있다면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나 사법부에 의해서 사건이 어떻게 비틀어지고 왜곡되는지 그거를 시민들과 일부라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 있다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활동으로 의미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인 미디어상이 올해 처음 만들어진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수상자가 돼서 너무나 부담이 큰데요. 상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는 누가 주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가 받았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 상을 받게 될 분들에게도 제가 누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20주년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상 지방의정상입니다. 김우만 은평구의회 의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2022) 한국인터넷기자상 지방의정상 기노만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는 서울시 은평구의회 8대 의원을 역임하고 9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 지방자치 행정 감시,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인사 말씀에 앞서서 지난번 이태원 참사의 운명을 살리하신 우리 고인들께 상과 명목을 빕니다. 또한 부사장한 분들께도 빠른 기운을 빌겠습니다. 저는 은평구의 의장 기노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수상을 같이 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리에 소임을 좀 했을 뿐인데 이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게 들어가서 시민들께 또한 국민들께 눈높이에 맞게 또 시민들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더더욱 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민생 복리 정리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인터넷 기자협의회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수의정상 두 번째 우수의정상을 받으실 용혜인 의원님입니다. 용혜인 의원님께서도 국회 일정에 바쁘셔가지고요. 박기홍 원내 기획실장께서 대리수상하시겠습니다. 2022 한국인터넷기자상 우수의정상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귀하는 21대 국회
재정위원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재정의 건전화, 민생경제 회복, 청소년, 청년, 여성의 안전과 권익, 복지 향상, 경찰 개혁 등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크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네. 저희 의원님이 오늘 의정활동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참석 못하셨는데요. 저희 최근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또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정당이지만 또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상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20주년 행사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상 평화통일상입니다. 고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수상은 배우자이신 정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2022 한국인터넷기자상 평화통일상 고 정용일 민족21 편집국장. 귀하는 월간 민족21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남북, 해외를 잇는 평화통일 전문지의 역할 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며 NK투데이, 윈플러스 등 통일 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평화의 길, 평화철도, 통일의 길 등 통일시민운동에도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큽니다. 귀하의 평화통일 언론인, 운동가로서의 고귀한 정신과 삶을 기려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네, 안영민 민족21 전 대표님 자리 오셨나요? 오셨으면 같이 자리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이 상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을까라고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허허허 하고 그냥 웃으며 부끄럽지만 잘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쭉 앞선 분들 말씀 들으니까 한 번도 쉬었던 길이었던 적이 없어요. 인터넷 기자협회 창립 이후에 앞으로도 어려운 길이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끌려나와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저는 그 정용일 그 편집국장과 예전에 민족21에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전 민족21 대표였고, 현재는 정용일 위원장이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평화의 길이라는 통일시민단체의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마도 이 자리에 정용일 선배가 있었다라면은 송구합니다, 민망합니다, 더 열심히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2002년도 인터넷기자협회 창립 이후에 저희가 함께 평양을 가서 취재를 하고 또 남북 간의 언론 교류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10여 년 전 일이었지만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인터넷 기자협회와 함께 더불어 또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데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자상 사회공헌상입니다. 사회공헌상 첫 번째 먼저 수상하실 분은 국방부 하충수 중령님. (2022) 한국인터넷기자상 사회공헌상 하충수 국방부 육군 중령. 귀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아프간 작전, 6.25 참전용사 마스크 지원 등 국위 선양, 국방 예산 절감, 지역사회, 다문화인, 청년 일자리 창출, 금연 및 헌혈운동 등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크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예, 감사합니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하충수 중령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국가를 수호하는 일, 나라를 지키는 일에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그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데에는 다 같은 마음일 것이고 그 방식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런 자리에서 상을 받게 돼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전역을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에서 작년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분하게 여러 상들을 받게 됐는데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기자협회 인터넷기자협회에서 주시는 이 상이 가장 자랑스러운 상으로, 영광스러운 상으로 그렇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군생활 하면서 한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여러 상 받는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와이프가 같이 따라와 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 같이 왔습니다. 앞에서 사진 한번 같이 찍겠습니다. 부분만 하나 찍어주세요. 저 나오세요,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상 사회공헌상 이어가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무역청 김진용 청장님이 수상하시겠습니다. 김진용 청장님께서 바쁘셔서 김진용 청장님을 대신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미디어 문학과장이신 지원찬님께서 대신 수상하십니다. 2022 한국인터넷기자상 사회공헌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 귀하는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 협력을 통한 민원 해결,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 개발, 스타트, 생태도시 조성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진흥을 위한 국내외 협력과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크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네, 축하드립니다.
예, 그 인천경제청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그 청라 시티타워 관련해서 부득이 이제 꼭 주재를 하셔야 될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청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셔야 될 그런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홍보와 또 보도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분담 과정으로서 인터넷 기자분들의 취재 환경과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네,